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현대차에 대해서 다뤘는데 저희가 부정적으로 다뤘던 현대차, 이제는 저희가 다루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국내 언론도 다루긴 했습니다. 그 팰리세이드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당했고 리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로이터는 그에 대해서 이제 리콜이 끝났다. 그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미국 시장에 다시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게 사실 판매가 재개가 됐으면은 그런 안전사고 관련 문제들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된 상태겠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 당시 사건을 보면은 오하이주에 있었던 그 팰리세이드의 고객이 있었는데 팰리세이드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팰리세이드 뒷열 2열, 3열 갖다가 원터치로 누르면은 원터치로 했던 그 폴딩 시트가 자동적으로 접히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2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가 놀랐고 사과를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차종과 관련된 이제 팰리세이드 차종, 모든 팰리세이드 차종은 아니고요. 관련된 팰리세이드 차종만 이제 리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서도 해당 똑같은 차종을 리콜을 했고 판매를 이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부분에서 로이터나 다른 이제 그 발표를 종합해 보면 소프트웨어 이제 결함을 갖다가 해소를 했고 두 번째는 결국 폴딩 시트가 접힐 때 뭔가 이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둔탁한 물질이 있으면 그걸 인지를 하면서 중단을 했어야 했는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현대차가 해결을 하면서 이번에 판매를 갖다가 다시 재개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좀 판매가 재개가 된 만큼 다시 한번 좀 현대차가 좀 시동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틀라스나 새만금 관련해서 이슈도 남아 있잖아요. 여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현대차 올해 주가의 상승 동력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그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일선에 계신 일반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완성차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로봇을 갖고 있었다고 놀라면서 이제 아틀라스 때문에 엄청난 현대차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으로 접어든 데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분출도 있었지만 현대차가 또 다르게 분출하면서 6천 시대 이끄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중요한 동력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만금 투자를 갖다 대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현대차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27년도에 새만금 투자를 대대로 집행하겠다고 그저께 정재원 현대차 부회장을 발표를 하면서 가시화됐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차의 또 다른 어떤 동력원이 자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27년부터 5개 사업분을 걸쳐가지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등이 모두 이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거나 또 도와주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현대차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국민성장펀드도 다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야심차게 추진해서 150조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한국산업은행 박성진 산업은행 회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질문이 나왔는데 20년 경쟁력 확보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당연히 우리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이제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나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 현대차 주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 역시 이제 현대차 주가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 제일 중요한 거죠. 주가 전망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어저께 이제 이란 전쟁이 일단은 2주간에 이제 종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또 간밤사이에 또 부정적인 이슈는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 이제 그 공습을 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봉쇄된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하지만 가장 주축인 이란과 미국이 이제 2주간이나 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종전으로 치달을 것을 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는 현대차도 이제 당분간 상승 동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때 현대차 주가가 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틀라스가 미국 시장에 이제 배치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 제주공장에 울산 공장에 배치한 것은 민도체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뭔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찰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서 이것이 탄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는 무엇이냐면 현대차가 쭉쭉 뻗어가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현대차 주가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에 대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대차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컨대 완성차에서 현대차 비중을 갖다가 한도를 정해놨는데 현대차가 쭉쭉 뻗어가니까 한도가 이제 차 올랐어요. 그러면 기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는 분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사실은 아틀라스는 좋긴 하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잡음에 따라서 현대차가 테슬라나 이만큼의 어떤 그 동력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반영은 됐고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래서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현대차 주가가 오늘까지 올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이나 아틀라스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의 주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